大家好, 반갑습니다. 중국어 입문 발음편 수강을 환영합니다. 저는 중국학과 김선아 교수입니다. 늘 교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다가 온라인으로 인사를 하게 되어서 영광이에요.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우리는 왜 중국어를 배워야 할까요? 먼저 지정학적으로 중국은 우리의 이웃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원이 부족한 우리 한국은 대외무역, 즉 수출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은 수교 이후 중국이 한국의 1위 교역 대상국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전체 무역액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24%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대중국 무역액이 전통적인 미국이나 EU, 일본과의 무역액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어 학습의 중요성은 결코 무시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어 학습의 첫 단추인 발음과 성조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방금 말씀드린다시피 중국어 학습의 첫 단추는 발음과 성조입니다. 이 중국어는 음악적 언어라고 불릴 만큼 발음이 중요하고 발음이 틀리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발음이 부정확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중국어 실력이 평가절하가 될 수 있어요. 즉 같은 성모의 뽀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같은 운모의 아오를 사용해서 빠오라는 발음을 하더라도 1성이냐 2성이냐 3성이냐 4성이냐 그리고 경성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연히 틀려집니다. 즉 1성 빠오는 가방을 얘기하고 2성 빠오는 얇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3성 빠오는 배부르다는 의미, 그리고 4성 빠오는 껴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중국어 학습의 시작은 정확한 발음 습득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국의 발음을 이렇게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이 가장 특징적인 중국어 발음의 핵심은 성조입니다. 중국어에는 4개의 표준 성조와 1개의 성조가 있는데요. 그것은 경성이라고 합니다. 즉 경성은 원래 성조가 약화된 형태로 상황에 따라서 짧고 가볍게 발음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표준 성조 5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1성, 제2성, 제3성, 제4성 이 4가지 기본 성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신의 목소리를 가장 낮은 음과 가장 높은 음으로 5개의 오선지로 구분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음은 1성, 1층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가장 높은 음은 5층이라고 얘기한다면 먼저 1성은 오선지의 5층에서 5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평탄하게 유지합니다. 치과에서 여러분들 보통 의사 선생님이 입을 벌리라고 할 때 아 하세요라고 하죠. 그런 느낌과 마찬가지로 아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성은 오선지의 3층, 즉 높은 곳에서 출발합니다. 높은 곳에서 출발해서 가장 높은 곳으로 바로 단번에 끌어올리면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 친구한테 왜? 뭐? 라고 물어보죠. 그런 물을 때와 같은 느낌으로 이성을 발음합니다. 즉, 아 이렇게 발음하죠.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삼성을 공부할 때 이성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같은 성조가 아닙니다. 오선지에서 삼성은 이렇게 삼성은 오선지에 가장 낮은 음으로 향해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또 천천히 오선지에 4층까지 올려줍니다. 즉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머리를 끄덕이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얘기할 때 그 아의 느낌으로 삼성을 발음합니다. 즉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성은 나의 그 가장 높은 음정에서 가장 낮은 음정으로 단숨에 떨어뜨리는 성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뒤에서 몸을 꼬집거나 혹은 나를 툭 칠 때 모르게 외치는 소리, 나도 모르게 외치는 그런 소리, 아! 이런 발음으로 성조를 발음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죠. 앞선 성조 이건 4개 외에도 상황에 따라서 원래의 성조 대신에 짧고 가볍게 발음하는 경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성조 부호를 앞에서는 1성, 2성, 3성, 4성을 붙였지만 이 경성은 성조 부호를 따로 붙이지 않아요. 그리고 앞 음절의 성조에 따라서 이렇게 마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나이, 그 다음에 빠바 이런 식으로 그 앞 성조에 따라서 음 높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한번 녹음을 들으면서 같이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제1성 더하기 경성 마마 제2성 더하기 경성 예예 제3성 더하기 경성 나이나이 제4성 더하기 경성 빠바 그리고 이 성조를 4가지 성조를 연습하는 데 있어서 재밌는 연습을 아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오코링이란 것은 중국어의 잿말놀이라고 하는데요.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나 문장을 빠르게 반복하는 언어 게임입니다. 중국어의 발음과 성조 그리고 유사한 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이 라오코링이 참 적절한 연습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엄마가 말을 타는데 말이 느려서 엄마가 그 말을 혼낸다 라는 그런 문장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妈妈骑马，马慢；妈妈骂马， 자, 여기서 지는 타다라는 동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만만디, 즉 느리다라는 뜻이에요. 이 외에는 모두 모아, 그 다음에 모아로 결합된 1성, 그 다음에 3성, 4성의 발음이에요. 그런데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주 어렵게 느껴져요. 하지만 천천히 발음을 시작해서 속도를 높여가면 성조가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중국어의 모음인 운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에서는 총 36개의 운모가 있어요. 이 운모를 보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알파벳으로 되어 있네? 그래서 영어 발음식으로 읽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어떤 것은 영어 알파벳의 그 발음법으로 읽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중국어만의 규칙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의 모음의 그 입 크기와는 다르게 중국어의 그 모음의 입 크기는 30% 이상 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해외에 나가거나 혹은 중국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국어의 입 크기보다 중국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입 크기가 아주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중국어의 모음에서 즉 운모에서 가장 주요한 것을 이 6개로 봅니다. 즉 아, 오, 으, 이, 우, 위를 중국어의 주요 모음으로 보고 여기다가 여기 있는 n이나 그 다음에 ng를 넣어서 이렇게 36개의 중국어 모음표를 형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괄호 안의 표기는 앞에 이 성모가 결합하지 않을 때 단독으로 나올 때 어떻게 표기해 줘라 라고 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 따라서 Y를 붙이거나 W를 붙이거나 아니면 YU로 풀어서 표기를 하거나 그런 규칙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줘야 되죠. 그리고 이 빨간색은 다시 설명하겠지만 중국어에서
모음에서 표기와 발음에 아주 유의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는 중국어의 모음 발음에서 가장 입 크기가 커야 하는 발음입니다. 한국어에서 아, 즉 아이, 아가와 같은 발음의 아가 아니라 입을 더 크게 벌리고 아, 이 정도로 발음을 해야 합니다. 그죠? 아오, 안, 앙 이렇게 입을 크게 벌려서 발음하죠. 그 다음에 오, 여러분 그냥 보면 얘 영어니까 오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중국어에서는 이 오가 아니라 어가 동반된 발음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 옹 이렇게 다른 발음과 결합해서 발음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주요 모음인 영어의 알파벳 E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영어 알파벳의 E는 중국어에서는 영어 발음의 에가 아니라 대표 발음이 으어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틀려요. 그래서 대표 발음은 으어인데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으어인 대표 발음에서 으어가 단독으로 나오면 그냥 으어로 발음을 하면 되는데 요 앞에 알파벳 I가 나오게 되면 이 친구의 발음은 에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뒤에 E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에로 발음을 해서 A라고 발음을 하게 되고요. 얘는 I가 있나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 발음인 으어 발음으로 은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응이라고 발음을 하고 그 다음에 얘도 이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즉 이런 음모, 으어의 규칙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알파벳 E입니다. 자, 이것도 밑에 보면 가로가 있죠? 이 가로는 모두 단독으로 나왔을 때 표기할 때 앞에 Y를 붙여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E는 한국어에서도 한국어에 이것, 저것, 네이가, 파 이렇게 할 때 이와 비교해 보면 더 강하고 크게 발음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봤듯이 자음 없이 표기할 때는 괄호에 YI나 Y를 붙여서 표기를 해줍니다. 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앞서서 또 얘기했지만 중복으로 으어를 공부할 때 말했듯이 이것은 으어가 아니라 어떻게? 이에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별 5개. 별 5개.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공부하기 전에 이 발음을 할 때는 영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발음을 보면 거의 이안으로 발음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이 수업 시간은 무슨 시간? 영어 시간이 아니라 중국어 시간이죠. 즉 중국어에서는 IAN, 알파벳 IAN을 뭐라고 읽기로 약속을 했냐면 EN이라고 읽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에요. 약속과 규칙은 지켜야 하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어에서 IAN 이 발음을 보면 반드시 EN이라고 읽어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주요 모음인 우입니다. 우도 마찬가지로 중국어의 발음은 기존 한국어의 발음보다 크고 그 다음에 끝에 약간 으어가 들어간 그런 발음으로 발음합니다. 그리고 우가 앞에 자음이 없이 이렇게 단독으로 표기될 때는 W를 넣어주거나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주의할 발음은 뭐겠어요? 여기 빨간색. 자, 여기 이 뒤에나 앞에 I가 들어가면 얘 발음은 원래는 으어였지만 결합을 하게 되면 에가 된다 그랬죠. 즉 그래서 여기도 우어이가 아니라 우에이라고 발음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요 음모는 우리나라 발음에는 잘 없는 우입니다. 하나 있긴 하죠. 예. 쥐가 나왔다라고 할 때 쥐,
쥐가 난다라고 할 때 쥐 이거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 쥐가 나왔다라는 발음보다 훨씬 더 강하고 오래 발음을 해야 합니다. 즉 라는 발음은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서 발성이 끝날 때까지 그 입술 모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위가 앞에 자음이 없이 그냥 단독으로 표현을 할 때는 YU로 바꿔 표기를 하게 됩니다. 할 발음은 이 두 가지입니다. 위에와 위인입니다. 여기서는 자 위와 결합하는 으어도 마찬가지로 에로 발음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안과 마찬가지로 위안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위엔으로 읽어줘야 합니다. 네. 위엔. 이 두 가지는 중국어에서의 약속이에요. 약속. 뭐 어떤 규칙이 있어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이렇게 돼 있고 중국어의 발음 그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따라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모들은 한국에는 없는 발음이고 또 중국어 운모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영어의 선입관에 따라서 즉 기존에 알던 알파벳의 발음법이 아니라 우리 중국어의 약속, 운모의 규칙에 맞게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중국어의 원어민 목소리를 함께 녹음에 따라서 들으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이, 아오, 안, 앙, 오, 오, 옹, 으, 에이, 은, 엉, 얼, 이, 야, 예, 야오, 요, 옌, 인, 양, 잉, 용, 우, 와, 워, 와이, 웨이, 완, 원, 왕, 웡, 유, 유, 웬, 윈. 자, 이렇게 성조와 운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어의 성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의 성모는 21개가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할게요. 한국어의 자모, 얘는 뭐라고 읽죠? 기억이라고 읽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읽죠? 자, 니은이라고 읽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읽기로 한 것은 뭐죠? 약속이죠.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어 성모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운모와 결합해서 읽어줘야 이들의 성모의 정식 이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입술 소리인 뽀는 오와 그리고 혀끝 소리인 끄는 영어 알파벳인 이, 어와 그 다음에 지는 혀가 넓어지는 이와 그리고 즈와 쯔는 똑같이 아이긴 하지만 으라는 발음을 내는 아이랑 즉 즈, 쯔 이런 식으로 짝을 이룬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각 성모의 주요 발음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술 소리인 뽀, 포, 모는 두 입술을 붙였다가 이렇게 딱 떼면서 발음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모음, 우어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제가 보통 학생들한테 자, 이 성모를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어떤 학생들은 그냥 중국어가 아닌 알파벳으로 B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정말
정답이 아니라 B 오답입니다. 중국어로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읽기로요? 뽀와 오 넣어서 뽀로 읽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어 알파벳의 F 발음은 영어의 F 발음이랑 똑같아요. 윗니를 아랫입술 가까이 대고 발음하는, 즉 for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이어서 자, 떠, 터, 너, 러는 혀끝을 윗 잇몸 뒤에다가 붙이고 떼면서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모음은 어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떠, 터, 너, 러로 읽죠. 다음은 혀뿌리. 저는 라고 하기보다는 목젖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혀뿌리와 목젖이 이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여기서 소리가 나야 돼요. 혀뿌리 소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꺼, 커, 허 이렇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기역, 쌍기역, 히읗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중국어의 혀뿌리 소리는 더 꺼, 커, 허 이런 식으로 더 강하고 힘이 들어가는 소리입니다. 자, 다음은 혀의 바닥이 넓게 펴지는 지, 치, 시 발음인데요. 알파벳 I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또 주의해야 될 발음이 Q예요, Q.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Q입니다. 영어 알파벳으로 읽으면 Q라고 읽지만 중국어의 자음에서는 약속을 뭐라고 했죠? 치입니다. 치. 그래서 중국어로 치로 읽어주세요. 그리고 다음 발음은 쯔, 츠, 스로 혀 끝을 윗니의 뒷면에 터치하면서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여기서 표기는 I지만 여기서는 으로 발음합니다. 쯔, 츠, 스. 그죠? 이것도 약속이에요. 똑같은 모음 I와 결합을 하지만 여기서의 I는 한국어 발음으로 꼭 쓴다면 이로 발음이 되고요. 여기서는 으로 발음이 됩니다. 스, 스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어 성모 발음 중에서 가장 어렵다는 혀를 말아 올리는 소리입니다. 방금 발음했던 이 쯔, 츠, 스에서 혀끝을 말아주세요. 지, 치, 시. 그리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R은 어떻게 발음하느냐? 아무 자음 없이 혀만 말아주세요. 르. 자, 혀에 쥐가 나죠? 어렵습니다. 사실 이 권설음, 즉 이 혀끝 말아 올린 소리는 표준 중국어를 구사하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이 발음을 쯔츠스와 구분 못하는 중국인들이 더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중국어 표준어를 배우는 중이니까 꼭 구분해 줘야겠고 혀가 쥐가 나도록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모를 다 배웠으니까 녹음을 따라하면서 성모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波坡摸佛的特呢了个科呵鸡七西滋呲丝之吃시 르 자, 이렇게 우리가 성조와 그 다음에 운모와 성모를 다 배웠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연습을 해야 할 시간이 됐다고 봅니다. 이런 종합 연습을 위해서는 중국어 숫자는 발음 연습하기 아주 좋은 교재예요. 여러분들 생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모든 숫자들, 즉 뭐 시간이라든가 학번이라든가 뭐 전화번호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인이 손가락으로 숫자를 나타내는 모습은 5 이후로는 아주 많이 틀린데요. 손가락 모양과 함께 발음 연습을 하게 되면 기억하기도 쉽고 실제 의사소통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1, 2, 3, 4, 5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리오부터는 좀 틀리죠. 리오. 그 다음에 치는 7을 나타내는, 그 다음에 빠는 이렇게 8 이렇게 하고요. 지우는 그 9의 머리 부분을 형상화했죠. 그 다음에 시는 이렇게 주먹을 쥡니다. 혹은 한자에 열십자를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발음은 치입니다. 치 발음을 할 때 이 Q 발음은 혀끝 아래 이 붙이고 아주 강하게 발음을 해야 돼요. 치.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금방 발음했던 건설음, 즉 혀끝 소리와 혀끝을 만 소리의 차이를 얘기할 때 이 4개라는 4와 10개라는 10이 아주 발음하기가 좋은 그런 그 소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음 연습으로 4와 10의 잿말놀이를 한번 하고 이번 수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자, 마지막 종합 연습으로서 각 성조와 성모의 혀를 펴는 그리고 혀를 감는 소리를 각각 구분하면서 발음을 하게 되는데 매우 어려워요. 어렵지만 천천히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즉 의미는 4는 4이고 10은 10이다. 그리고 14는 14이고 40은 40이다. 14는 40이 아니고 40은 14가 아니다라는데 44, 10 이러면서 아주 발음이 어렵죠. 하지만 천천히 계속 반복하다 보면 속도가 빨라지고 여러분들이 혀를 피고 혀를 감는 소리와 각 성조를 연습하는 아주 좋은 교재가 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지아요. 이상해서 중국어의 첫걸음, 발음과 성조를 배워봤어요. 이렇게 초스피드 중국어 발음 뽀개기 많이 바쁩니다. 네. 하지만 이 강의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 강의를 기초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나 유튜브, AI 프로그램으로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 조금씩 운동하듯이 연습해 보세요. 아마 발전한 자신의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중국어 공부를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